굉장히 시장에 큰 관심을 받았던 삼성 SDS의 공모주 청약. 상당한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우선 이 공모주 청약을 통해서 주식을 받으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지만 경쟁률이 높아지면서 실질적으로 받은 주식 수는 상당히 적었습니다. 어떻게 마무리가 됐고 그리고 앞으로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되는 것이 좋을지 취재 기자와 함께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기업 공개의 최대어라고 그리고 또 뭐 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공모주의 로또 네, 이런 맞습니다. 이야기도 네. 있었고요. 네. 굉장히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던 삼성 SDS의 공모주 청약이 마감이 됐습니다. 자, 어느 정도 경쟁률을 기록했는지 그 결과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지난 6일이죠. 예, 삼성 SDS의 이제 상장 공모 대표 주관사인 이제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양일간 진행된 일반 공모에 한국투자증권 128.88대 1을 비롯 전체 경쟁률이 무려 이제 134.19대 1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이제 지난 2010년 5월 이제 삼성생명 공모 청약 당시 이제 최종 경쟁률이었던 40.60대 1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인데요. 제가 이 뉴스를 보면서 자주 들었던 생각이 왜 계속 비교를 삼성생명하고만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유가 있네요. 아무래도 이제 같은 이제 삼성그룹 내 이제 계열사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 공모 중에서도 이제 삼성생명이 여태까지는 이제 경쟁률이나 그런 청약 증거금으로서는 거의 이제 업계에서 탑이었습니다. 아,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이 당시 이제 SDS가 이제 상장될 때 이제 공모 가액이라든가 경쟁률이 이때 이제 삼성생명과 이제 비교해서 이제 넘을 수 있냐, 마냐가 이제 시장에 큰 관심이었거든요. 근데 그만큼 이제 비교군이 아무래도 비슷한 그룹 계열사 그리고 이제 비슷한 일반 공모다 보니까 그 아무래도 이제 그런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반적으로라고 얘기할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이 공모주 청약을 할 때 청약 경쟁률은 어느 정도 되면 좀 많이 경쟁률이 높았다 이렇게 얘기하나요? 보통은 그래도 일반 그 공모, 특히 이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 보면은 요새도 좀 많이 나와서 뭐 100대 1도 넘고 500도 넘는 경우도 많습니다. 뭐 특히 기관 투자 대상으로 한 수요 측에는 그 정도 하는 게 맞는데요. 근데 일단은 그 규모 면이 틀리죠. 아무래도 이제 삼성 SDS 같은 경우는 이제 공모 자금이 이제 1조 원. 대가 좀 넘는데 일반 다른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몇백억 그 정도밖에 규모가 미미하기 때문에 거의 100배 차이 막 이렇게 나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비교해 봤을 때는 이제 엄청난 그 규모죠. 공모 규모입니다. 야, 굉장히 큰 규모의 공모주 청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34.19대 1이요. 네네. 굉장히 높은 그런 경쟁률을 기록을 했네요. 이 공모주 청약이 진행됐던 그 상황도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뭐 첫날에는 어느 정도의 경쟁률을 기록했었죠? 네, 이제 청약 첫날이 이제 지난 5일인데요. 이제 청약을 시작한 지 이제 1시간 만에 1대 1을 넘어섰고 오후 12시에 이미 이제 11.53대 1을 기록해서 이제 두 자릿수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에 이제 15.43대 1까지 치솟는 경쟁률이 첫날에 20.31대 1로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6일인 마지막 날에도 이제 청약이 가파르게 좀 이제 증가해서 오후 2시에 이미 이제 100대 1을 넘어섰고 오후 4시 마감 결과 이제 134.19대 1을 기록한 겁니다. 근데 이제 경쟁률이 이제 그만큼 높다 보니까 또 일반 공모 물량이 제한되다 보니까 이제 투자자들이 받는 이제 주식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한국투자증권 이제 여기가 이제 대표 주관사인데 여기에 이제 뭐 우량 뭐 이렇게 우수 고객들 대상으로 해서 이제 좀 더 많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 했을 때 1000주를 이제 청약받기 위해서 이제 투자자의 경우에 약 이제 120분의 1 수준이 단 7주만 청약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게 우리 투자자분들 특히 공모주 청약을 아직까지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도 꽤 많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관심은 있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기도 하고 청약 증거금 자체가 또 이렇게 경쟁률이 높아질 때는 많이 돈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대출도 받아야 하고 그래서 좀 못하게 되는데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하면 어떨까요? 만약에 지금 한 주를 받기 위해서는 증거금이 어느 정도 필요했었어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1000주에 아마 나누면 될 겁니다. 이제 보통 이제 한 주를 받기 위해서는 거의 1억에 가까운 돈이 들어가는 게 사실이거든요, 이번에. 그러니까 웬만한 돈이 있지 않은 것은 이제 그 SDS 한 주. 받기가 진짜 힘든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대안으로 이제 공모주 관련된 이제 펀드라든가 이런 쪽으로 좀 부각된 게 사실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경쟁이 높지만 그래도 청약만 되기만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로또로 불리는 만큼 많은 시세 차익이 나는 상황이라서
투자자들이 많이 몰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혼란스러우신 분들이 있을 텐데 이게 증거금 내놓고 나서 나중에 이제 공모주 청약 다 끝나고 나면 그 나머지 금액은 돌려받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이제 청약 증거금을 돌려받는 게 이제 오늘입니다. 아, 오늘 동요? 오늘 이제 각 증권사별로 이제 청약 증거금을 이제 청약되고 나서 나머지 이제 금액은 이제 투자자들한테 이제 돌려주는 거죠. 이것으로 인해서 또 증권사들은 약간의 수혜를 받았다고 하니까 그 내용은 저희가 지금 얘기를 좀 먼저 해볼까요? 어차피 이야기 나온 게. 네, 지금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네. 이번 청약 증거금만 보면요. 일단은 오늘 청약 증거금이 이번에 이제 15조 5,520억 원입니다. 네. 이게 무려 이제 아까 그 경쟁 상대가 삼성생명을 말씀을 드렸는데 네. 삼성생명이 당시 이제 19조 8천억 원, 19조 8천억 원인데 여기 이제 역대 기록을 못 깼지만 그래도 역대 2위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이제 15조가 넘는 금액이 몰렸는데 네. 여기서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배정되는 금액은 워낙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이제 배정 수량, 아까 일반 공모원 이제 수량이 2,217억 원. 나머지 이제 15조 3,300억 원이 다시 이제 투자자한테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현금이죠. 이게 다 현금으로 네, 들어왔는데 그렇죠. 이게 증권사들이 가지고만 있어도 이게 이제 한국증권금융이라는 데서 이제 예치를 하는데 네. 그 이자가 불과 이제 1.25%밖에 되지 않지만 네. 그게 이제 4거래일 동안 이제 이자율로 계산을 하면 네. 그 무려 이제 증권사 이자 수익이 21억 원이 넘습니다. 야. 거기다가 이제 이런 한국투자증권 같은 이제 대표 주관사나 네. 그 청약을 받은 다른 뭐 삼성이라든가 신한금투 이런 증권사들이 받게 되는 인수수수료 이게 한 115억, 한 116억까지 이제 되는데요. 네. 이걸 더하면은 이제 증권사들이 이제 이번 청약으로 인해서 한 137억 원 정도의 그러네요. 수익이 예상이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네요. 네. 근데 이게 그 뭐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문제라고 언급이 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이게 근데 증거금을 받아서 그 며칠 동안 이자 받는 거는 어떻게 보면 금융업계 진리 아닙니까? 예, 진리가 맞습니다. 근데 문제이야기보다는 이제 하나 이제 추가 수익이 되는 거죠. 증권사, 해당 증권사들한테.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증권사들이 이런 IPO, 특히 이제 이런 삼성 SDS처럼 이제 대여급에 대한 이렇게 그렇죠. IPO가 있으면 너나 할 거 없이 다 뛰어들게. 뛰어들어서 이제 인수 수수료를 받기 위해서 경쟁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직접 이번에 이게 청약 그 공모주 청약에 나서면서 그 현장을 박승원 기자가 직접 다녀오셨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직접 이 투자자분들과 그리고 증권사 직원들을 만나보니까 반응은 좀 어떻던가요? 네, 이제 먼저 결론적으로 말하면 투자자들은 일단은 관심이 너무 높고요. 네. 어떻게든 이제 배정을 받고 싶어하는 눈치고, 그리고 이제 지점에 계시는 영업점 직원들은 이 몰려오는 손님, 또 문의 오는 손님들로 정신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일단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지난주 이제 5일하고 6일 이틀에 걸쳐서 직접 이제 증권사 영업점을 찾았는데요. 근데 요새는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온라인이라든가 뭐 모바일이 발달돼서 이제 맞아요. 증권사 지점을 직접 찾는 이제 고객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날만큼은 제가 갔을 때는 이제 보통 이제 그 지점에 가보면은 이제 대기표가 있죠. 사람 네. 그 숫자 적혀 있는. 네. 그 숫자가 각 창구마다 30번대가 넘었습니다. 이미 오전에. 그만큼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몰린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몰렸고 그만큼 이제 삼성 SDS 이 공모주 청약에 많은 관심을 보인 건데요. 지난주 영업점에서 만난 이제 한 투자자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SDS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삼성그룹주나 삼성 SDS가 상당히 그 성장률이 좋고 해가지고 이번 공모주에 참여해보려고 왔습니다. 자, 1억을 투자를 해서 한 주를 받을 만큼 굉장히 경쟁률이 높은 지금 인터뷰를 하신 이 투자자분을 보니까 자세가 이렇게 돼서 굉장히 여유로워요. 그렇죠. 뭔가 네. 있는 분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1억 정도는 투자하실 수 있는. 네. 그리고 과연 이분이 청약을 했지만 뭐 아직 받았는지는 저희는 모르니까요. 네네. 그건 뭐 모르는 얘기인데 아무튼 굉장히 여유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자, 영업점 직원들도 굉장히 또 정신없이 이틀을 보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직원들도 이제 유리 없는 이런 투자자들의 문의라든가 네. 방문에 이제 정신이 없는 건 마찬가지였는데요. 특히 이제 제가 갔을 때도 그 인터뷰를 요청드리지만 그 인터뷰 하기 전에 이제 전화벨이 계속 울려서 그렇군요. 이게 시간을 조율하기가 제가 솔직히 네. 힘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김재동 이제 한국투자증권 영등포 지점장의 이제 설명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SDS가 지금 그 고객분들께서 되게 관심 많고 실제 장 외에서 가격 형성되는 거하고 지금 그 공모 가액하고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오늘 실제 뭐 현금을 이렇게 뭉치돈으로 갖고 오시는 분도 있고 막바지에 지금 이렇게 계좌 개설을 하기 위해서 문의가 많아요.
야, 정말 관심이 뜨거웠나 봐요. 네, 뭉칫돈을 들고 직접 이만큼의 현금을 갖다 놓고 나 공모주 청약하겠습니다. 네. 라고 해서 할 만큼 이렇게 뭉칫돈까지 갖고 왔다고 하니까 우리 뭐 인터넷 뱅킹이라든지 HTS를 통해서도 공모주 청약 가능하긴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정말 많은 연령대에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다는 건데 네. 이렇게 관심이 높았던 이유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앞서 이제 지점장분 인터뷰에서 이제 볼 수 네. 있듯이 이제 공모가 메리트를 좀 들 수 있습니다. 이번 이제 삼성 SDS의 이제 공모가가 19만 원인데요. 네, 그렇죠. 지금 현재 이제 장외 시장에서는 이제 35만 원 이상에서 이제 거래되고 있습니다. 결국 장외 시장에 비해서 이제 공모가가 이제 3분의 2에 불과하고 공모주 청약만 되면 이제 그만큼의 차익이 이제 기대되는 상황인데요. 그러네요. 여기에 이제 삼성 SDS의 이제 향후 이제 안정성과 성장성 등 이제 전망이 좋은 것도 좀 요인이 될 텐데요. 삼성 SDS의 경우 이제 정보 기술, 즉 IT 서비스 시장에서 네. 시장 점유율이 무려 27.2%입니다. 특히 이제 국내 이제 2위나 3위 이제 업체 매출을 모두 합한 것보다 이제 삼성 네. SDS가 큰데요. 특히 이제 삼성전자, 삼성중공업, 이제 그룹 계열사와 이제 안정적인 이제 계약을 맺고 있어서 이 구조가 좀 탄탄하다는 평가입니다. 또 지금 최근이죠. 이제 신사업으로 이제 내세우고 있는 게 이제 물류 업무 처리 아웃소싱인데요. 이거에 대한 이제 성장에 대한 이제 기대감도 현재 큰 상황입니다. 삼성 SDS는 이제 단기적으로 삼성전자 물류 비용 점유율을 확대해서 올해 40%에 불과한 점유율을 이제 향후 이제 2016년까지 이제 100%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성장성도 상당히 높고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관심이 높은데 이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의 정점에 또 서 있다 보니까 만약에 이 지배구조가 개편이 됐을 때 뭐라고 그러나요? 주식가치의 상승 효과도 기대하다 보니까 삼성 SDS에 대한 관심도 또 그런 측면에서 높아진 적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삼성 SDS가 이제 뭐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에서 이제 정점이기보다는 이제 네. 아무래도 현금 창구 역할이 네. 이제 부각이 되는데요. 일단은 이제 현재 이제 삼성 SDS의 이제 지분이 주변 현황을 보면 오너일과 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제 11.25%를 비롯해서 이제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그리고 이서현 제일모직 사장이 각각 이제 3.9%씩을 이제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향후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룹 지배구조 개편 시 이제 오너일가의 이제 재원이 좀 필요한데요. 아무래도 그렇죠. 이제 상속세라든가 네. 뭐 이제 만약에 지주 체제로 전환된다면 핵심 지주 계열사의 이제 지분을 이제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볼 때 이제 SDS가를 상장을 시켜서 이제 지분 가치를 이제 극대화해야 그만큼의 현금을 보유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런 식으로 본다면 이제 SDS에 관련해서 이제 추가적인 움직임이 있지 않겠냐 이런 관측이 좀 나오고 있고요. 투자자들도 이제 이런 점에서 이제 기반해가지고 삼성 SDS의 이제 주식 가치가 공모가 이상으로는 좀 오를 것이라는 것으로 판단해서 베팅에 나선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삼성그룹 이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깊숙이 들어가 보게 되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번 삼성 SDS 상장으로 이번에 오너 일가에서도 또 굉장히 또 시색 차익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 최대주주, 이제 삼성 네. SDS의 개인 최대주주는 이제 이재용 부회장으로 이제 그러네요. 11.25% 이게 주식수로만 이제 무려 870만 4,300여 주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현 삼성 에버랜드 사장도 3.90%씩 301만 이제 8,800여 주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공모가에 이제 19만 원으로만 계산해도 이 부회장의 이제 주식 평가액이 이제 1조 6,500억 원에 달합니다. 이부진 사장과 이제 이서현 사장도 각각 한 5,100원에 이제 달하게 되는데요. 네. 이게 이제 장외에 지금 거래하는 금액인 35만 원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 이 부회장 3남매 주식 평가액이 무려 5조 원을 넘어섭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상장으로만 이제 5조 원을 넘게 이제 가지고 보유를 하게 되는 건데요. 결국에 이제 아버지인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삼성 SDS 주식 상장을 통해서 이제 천문학적인 거금인 5조 원을 거둬들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야, 그러네요. 이 정도의 돈이라면은 뭐 지배구조 개편이 진행이 됐을 때 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좀 부담 없이 네, 그렇습니다. 사용할 예.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번 삼성 SDS의 공모주 청약 그리고 SDS의 상장으로 인해서 부당이득을 얻는 사람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네, 이재용 이제 삼성전자 부회장과 네. 이학수 전 부회장 그리고 네. 이제 김인수 사장 등이 이제 그 주인공인데요. 삼성 SDS는 지난 1999년 2월에 이제
230억 원 규모의 신주 인수권 부사채, 즉 BW를 저가에 발행해서 네. 이 부회장 남매와 이학수 전 부회장, 김민주 사장 등에게 이제 제3자 배정을 했습니다. 이 BW 헐값 발행 의혹은 이제 2009년 삼성 특검을 통해서 불법 행위로 확정이 됐는데요. 당시 이건희 회장은 물론 이제 BW 발행 당시 삼성 SDS 이사였던 이학수 전 부회장과 김민주 사장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이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네. 결국 이제 불법 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해서 이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천문학적인 액수의 부당 이득을 챙기는 걸 이제 국민 정서나 정의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봐야 할지가 이제 논란이 되는 건데요. 시민 단체를 중심으로 이제 문제 제기가 나오는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도 있고 물론 이런 문제는 뭐 저희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요. 금융당국에서 조금 중재와 판단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네. 자 그런데 이 삼성 SDS가 이 공모주 청약 자체가 경쟁률이 높다 보니까 정작 이 상장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겁니다. 특히 저희 프로그램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경험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선 공모주보다 시초가가 상장됐을 당시 시초가가 매우 높을 경우에는 바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주가가 급격하게 하락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고 있거든요. 증권업계에서는 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선 시초가가 공모가보다 훨씬 높은 상태에서 형성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투자 전략을 좀 어떻게 세워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일단은 삼성 SDS가 이제 계속 이제 삼성생명이랑 비교가 네. 되는데요. 이제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이제 공모가보다 이제 낮은 이제 주가 흐름으로 한동안 유지해서 맞아요. 그래서 이제 공모주 청약하신 분들한테는 이제 약간 좀 쓰라린 그런 투자 그렇죠. 대상이 됩니다. 그 근데 당시에도 이 공모가보다 장외 거래의 가격도 굉장히 높았고 네, 이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삼성 SDS와 굉장히 비슷한 모습이었죠. 네네. 네, 그러다가 딱 장외 IPO가 시작되고 상장되자마자 급격하게 하락해서 공모가 아래에서 네. 좀 거래가 됐었고요. 근데 이제 그 당시 이제 삼성생명을 보면은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당시에는 이제 삼성 그룹에 이제 그 비자금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약간 좀 악재가 좀 있었던 상황이고요. 그리고 당시에는 이제 저금리라든가 네. 좀 풍부한 유동성, 지금과 달리 뭐 좀 더 많은 유동성이 있었고 네. 그리고 이제 삼성이라는 브랜드라는 게 이제 삼성생명이 워낙 이제 부각이 돼서 네. 그만큼 많이 몰렸고 그만큼 이제 빠른 이제 차익 실현이 됐었지만 이번 이제 삼성 SDS 관련해서는 좀 다르다는 게 좀 일반적인 좀 시각인데요. 네. 아무래도 말한 것처럼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공모가가 워낙 낮고요. 네. 특히 이제 지금은 이제 지배구조 이슈가 너무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삼성그룹 오너일가의 경우에는 이제 SDS 지분 가치를 확실히 올려야 그만큼 네. 손에 쥐는 현금이라든가 뭐 그렇죠. 지분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거를 용인하지는 않을 거라는 그런 관측이 많기 때문에 그 향후 이제 주가 흐름도 그거보다는 더 좋게 갈 것이라는 전망이 많고요. 네. 증권가에서는 이제 최대 이제 뭐 50만 원 넘게 그런 목표 주가를 제시하는 곳도 많고 대다수 증권사들이 이제 공모가 이상의 이제 목표 주가를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야. 제가 1억만 있었으면 그렇죠. 네, 아무래도. 한 주라도 받을 텐데 네,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 하시죠? 네, 그럼요. 네. 아마 다들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 이렇게 정말 굉장히 높은 경쟁률을 통해서 삼성 SDS의 공모주 청약이 마무리가 됐는데, 자, 이 이후의 이야기도 좀 궁금합니다. 이제 16조 원에 육박했던 증거금이 몰리면서 과연 이들의 돈들이 이제는 좀 어디로 흘러갈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자, 앞으로의 좀 전망이라고 할까요? 좀 짚어주시죠. 네, 그 삼성 SDS 이제 그 청약 광풍이 아무래도 네. 이제 다음 달 또 이제 상장 예정인 이제 제일모직으로 이제 고스란히 옮겨질 전망입니다. 네. 우선 이제 삼성 SDS 청약 당시 이제 대출로 마련된 일부 자금들을 네. 제외하고는 증시 주변에 이제 잔류하다 다음 달 상장 예정된 이제 제일모직으로 몰릴 것이라는 관측이 좀 지배적인데요. 다음 달 10에서 11일에 예정된 제일모직의 희망 공모가는 4만 5천 원에서 5만 3천 원입니다. 그 상당 가격의 공모가액이 형성될 경우 이제 공모 자금은 최대 1조 5천억 원이 넘는데요. 공모 금액으로만 보면은 이제 SDS를 이제 웃도는 올해 이야. 최대 수준입니다. 최근 이제 증시 불황에 이제 저금리 여파가 이제 겹치면서 공모주가 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그 특히 이제 제일모직은 이제 삼성생명 전자로 이어지는 이제 삼성그룹 지배 구조의 거의 이제 정점에 서 순환 있습니다. 출자 구조의 네네. 정점이죠. 네.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의 이제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이제 제일모직이 이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가장 그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데다 상장 후에는 이제 삼성그룹의 지주회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네. 그 금융투자업계의 이제 시각입니다. 때문에 이제 치열했던 이제 삼성 SDS 청약 경쟁에서 이제
좀 이렇게 배정을 받지 못한 투자자들이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이제 대거 이제 제일모직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이제 이미 지금 증권사 각 영업점에도 이제 투자자들로부터 이제 제일모직 이제 청약 일정이라든가 네. 방법을 묻는 이제 전화가 이제 쇄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청약 증거금 이번에 그 삼성 SDS에 제출됐던 청약 증거금 중에 대출의 비용은 그렇게 많지 않았었나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네. 다도 이제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현금이 한 번에 몰린 만큼 그거를 잡기 위해서 이제 또 이제 그런 걸 투자하기 위한 투자자들이 이렇게 열기도 뜨겁고요. 또 이제 그 이제 제일모직 관련해서 이제 주관사들의 이제 기대감 이런 것도 큰 상황입니다. 이 제일모직은 뭐 업계에서 어느 정도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 갖고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뭐 정확하게 뭐 어느 정도 네. 이제 수치는 안 나오지만 일단은 청약 증거금은 말씀드린 것처럼 뛰어넘을 거고요. 네. 넘을 거라 보고 있고 경쟁률도 아무튼 그 언저리 아니면은 그 이상은 가지 않을까 그런 시각이 좀 많은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함부로 이야기를 하기가 되게 애매하네요. 삼성 SDS의 공모주 청약에 참여하지 못하셨던 분들, 뭐 제일모직에 참여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애매하고 하긴 하지만, 네. 어찌됐건 기대감이 굉장히 높다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런 기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좀 더 좋은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갖게 되네요. 자, 오늘 박승원 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현장 플러스 시간을 통해서 삼성 SDS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제가 프로그램 앞서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 FTA 현황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이따가 잠시 후 ECN을 통해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